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6-7회가 되겠습니다. 심리질병과 부정적인 인식. 지금 우리에게 심리질병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심리질병을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해석. 항상 뭘 하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은 쪽만 떠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심리질병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에 또 혹은 내가 해석하는 방법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리고 이건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본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긍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긍정적 요소가 기본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걸 키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만물 속에는 항상 두 면이 있어요. 어떤 환경, 사람, 모든 속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던 면을 그동안 안 보던 면으로 싹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쓰레기가 많다면은 쓰레기 없는 길로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모든 부분에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 부정적인 걸 먼저 생각하는 부분,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된다. 다른 길로 가면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심리질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거꾸로 보면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 심리질병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모습에서도 그 사람의 문제점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래서 상담할 때 항상 이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제가 먼저는 그분이 가지고 온 부정적 요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그게 현재니까. 근데 이걸 고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틀을 계속 유지하면 고쳐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금방 또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는 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정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감옥, 그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아픔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그게 나에게 해를 끼친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잘못했다 이렇게 보다는 잘못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가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부정적인 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결국은 내가 내 삶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장점 찾기, 요거 해야 돼요. 항상 다른 면을 뒤집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점도 있어.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는 면도 있어.
대화할 때도 먼저 좋은 점, 고마운 점, 애써주는 점을 먼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 부정적.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픔을 풀고 화해하게 하라. 그래서 아픈 마음을 이제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하라.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긍정적 역사를 찾게 해라. 잘했던 일, 성공했던 일, 희망적인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칭찬할 것을 또 찾게 해라. 하나님의 도우심, 십자가의 능력을 또 생각하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또 알게 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걸 제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 바로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둠의 사람인가? 나는 빛의 사람인가? 이거부터 명확하게 정리가 딱 돼야 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밝은 활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밝은 부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환경, 삶의 패턴을 바꿔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길로 가면서 계속 지저분한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보는 거예요. 검은색을 펼쳐놓고 아, 난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러지 말고 빨리 하얀색, 밝은 색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미래의 희망 설계를 하게 해라. 사람은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계획을 하면 감정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것들이 다 어둡고 고민이고 걱정이 되면은 이게 우리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5가지 성품의 내용을 이제 알고 교육하고 이것을 살아보는 연습을 시작을 해야 되죠. 존귀함의 삶을 살아보는 훈련, 존귀한 말을 시작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언어를 바꾸는 게 또 중요해요. 언어 자체가 항상 부정적이고 어둠 속에 있다면은 그 생각도 어두워지고 행동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더 많은지 한번 살펴보고 부정적 언어를 일단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마운 사람들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점, 고마운 환경, 그 속에서 아유 그래도 그게 있어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희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의 긍정적인 부분. 그래도 그때는 참 좋았어요. 희망적인 부분. 그래도 뭔가 괜찮은 부분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너무 다 싫지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밝은 부분을 다시 찾아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의 스케줄 속에 혹은 언어 속에 긍정의 부분, 즐거운 희망의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없다면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한번 언어를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해서 조언을 해주면 점점점 갈수록 이제 생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든지 다 연습이에요. 훈련과 연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심리 속에 어떤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언어, 생각, 삶, 인간관계 이것을 부정적인 틀에서 이제 긍정적인 틀로 한 번씩 바꿔보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그래도 이게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긍정적 요소들을 잘 찾아내면은 생각을 또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